가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너희들 쌍곡선까지 숙제는 다 오! 야, 그래도 좀 없다. 곱하기 6이어가지고 한 40분 추가되겠네. 그래갖고 이제 좀 내가 조금씩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다 하면은 너희들이 양적으로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려고 조금씩 더 개념들을 추가를 해줄 건데 여기 나오는 개념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필기로 다 가시고 내가 당연히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는 개념들 그런 거 위주로 갖고 왔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서 요것들은 너희들한테는 기본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 얘기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그 저번 시간에 우리 요 그림에서 그 초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여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AB라고 두고 막 공식 만들고 했던 거 있지. 그리고 기울기는 뭐분의 뭐다. 그 다음에 뭐 A와 P와 세타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했었는데 내가 높아지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얘기. 우리가 X제곱은 4PY 꼴에서도 당연히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하나만 좀 얘기할게. X제곱은 4PY.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포물선을 얘기할 건데 또다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점 여기를 교점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저번에 이 정의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공식을 만들었을 때 내가 A를 그냥 아무데나 A라고 하지 않았죠. 이 선분에서 초점에 의해서 나눠지는 두 개 중에 긴 쪽을 A라고 잡았어. 만약에 뭐 똑같다면 뭐 축이랑 X축이랑 평행해가지고 길이가 똑같다면 뭐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A라고 잡으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잡은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길이를 B라고 잡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세타는 내가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 하면 대칭 축과 저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을 세타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그림이 나왔다면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자라는 얘기죠.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을 하자.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공식을 다시 한번 쭉 적지는 않을 거고 우리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어쨌든 공식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까먹더라도 유도가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요만큼의 길이도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도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항상 직각사다리꼴이 나올 건데 조금만 더 연장해서 우리는 여기 연장하시고요. 연장하시고 그 다음에 얘까지 닫아주면서 X축과 평행하게 닫아주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었죠. 지금 저번에 했던 거 돌린 그림인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을 직각사다리꼴과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길이를 좀 채워보면 이 길이도 지금 A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도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위에 이 잘리고 남은 부분이 여기가 A-B가 되는 거고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위에 직각삼각형만 봤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고 루트를 씌워주면 결국엔 요만큼의 길이가 이 루트에 A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식들을 한번 쭉 적어볼게요.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P 이거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길이 관계를 보는 거니까 P의 절대값 분의 1은 어떻게 됐지? 이 부분이? 뭐야? 그치.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바로 닮음을 가지고 유도를 했던 거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P와 세타 가지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됐죠? 더 긴 길이는. 과정은 너희들이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되겠지. 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고, 그거를 우리가 P와 세타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 해서 A는 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뭐지? 상진아? 상진이가 얘기해보자.
그쵸? 뭐 노트 적은 거 지금이라도 좀 외워줘야 돼 이거. 그리고 이 B도 뭐 돌린 그림이지만 지금 여기서 A랑 B랑 절대값 P는 다 길이인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해석기하는 논증기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좌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는 어차피 길이 관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얘도 1-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뭐 2p 2의 절대값 p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뭐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도 좀 별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내가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할 건데 우리 기울기 있잖아, 기울기. 이런 것들은 지금 말 그대로 길이 관계야, 길이. 길이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길이와 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낸 거니까 뭐 y제곱은 4px 꼴이든 x제곱 4px 꼴이든 아니면 평행 이동을 한 거든 절대로 불변하는 사실이라는 얘기지. 논증기하적으로. 근데 우리가 기울기 저번에 내가 주의하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하나 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다시 좀 얘기할게. 저번에 이 상태에서는 기울기가 요거 우리 직각삼각형 돌린 그림 나올 거니까 뭐분의 뭐였죠? 여기 뭐 이런 그림이었다면 요만큼이 a-b가 되는 거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2루트 ab여가지고 얘가 a-b 분의 2루트 ab다. 근데 우리가 이 y축 대칭한 형태, 즉 p가 음수인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거 부호만 좀 신경 써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지? 근데 이게 90도 돌아간 형태라면은 여기서는 지금 밑변과 높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리가 바뀌었죠. 내가 그래서 이 초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당연히 2루트 ab가 밑변의 역할을 할 거고 a-b가 높이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이 경우에서는 기울기가 얘가 아니고요. 2루트 ab 분의 a-b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상황에 따라서 이 기울기 공식은 왜 계속 바뀌냐면 이 기울기가 무슨 개념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울기는 논증기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좌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에서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정의할 때 x좌표의 차이,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좌표의 개념이 도입이 돼서 기울기라는 정의가 탄생을 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기울기는 항상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너희들이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예분의 얘인지 뭐 마이너스를 붙인 건지 아니면 분모 분자가 뒤집히는 건지는 정확하게 그림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하나의 공식으로 일관되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우리 A, B, 세타만 정확하게 쌤이 공부 가르쳤던 대로 정의를 하시면 뭐 이 공식은 바뀔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무슨 관계니까? 길이와 각의 관계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중등 도형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 도형을 바라보고 도형의 성질에 입각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기울기는 좌표가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기하적으로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 공식 자체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는 무조건 a-b분의 2루트 ab다 하시면 안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생각해야 되고 분모 분자가 뭔지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도 한 번만 복습을 해보자. 우리 채원이가 공부를 잘 했을 거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되겠죠? 처음에 공부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마찬가지 A고 B고요. 내가 여기를 세타, 이 대칭축, 이 상태는 대칭축이 X축인 거고 얘는 대칭축이 Y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B,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 또다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쪽이 A-B가 될 거고 높이가 2루트 AB가 될 거니까 이런 공식들이 다 유도가 똑같이 되겠지. 그치? 한번 요거 합한 것도 다시 한번 써볼까? 우리 그래서 우리 요 선분의 길이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얘랑 두 개 더한다. 통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였어? 분모 통분하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분자는 이 두 개 그냥 통분한 과정인 거니까 한번 유도해보고 암기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랑 B랑 곱한 거. 얘는 그렇게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요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길이의 곱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P는 뭐 당연히 포물선이 주어지면서부터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 P는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를 분석할 수 있는 뭔가를 줄 거라는 얘기인 거지. 뭐 기울기를 준다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로부터 코사인 세타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사인 이 두 개 곱하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 분모는 똑같이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거고 여기는 2p가 곱해지는 거니까 4 절대값 p의 제곱이다. 까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개념 자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봐봐.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 포물선이 있어. 얘는 그냥 우리가 y제곱은 4px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줄게. 그런 상태에서 상황을 설명해. 상황을. 자, 여기 꼭지점이 지금 0,0인 상황이야.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 수선의 발을 이 점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포물선의 접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선을 딱 그리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괜찮아? 상황 파악 됐어? 그럼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여기 이 점과 이 점은 또다시 포물선 위의 점이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 기본적인 태도가 뭐였어? 포물선 위에 점이 나왔으면 초점과 연결해 본다. 그리고 중선도 안 그려져 있으면 그리시고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뭔가 분석이 시작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내가 마저 또 그려볼게. 여기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내가 그냥 뭐 요만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은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그려봤을 때 이 길이랑 지금 같은 상황이 되겠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같고요. 이렇게 두 개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볼 거야. 그냥 하얀색으로 할까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볼 거예요. 여기서도 X축의 수선의 발을 딱 내려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요만큼 삼각형하고 요만큼 삼각형이 너희들 느낌, 이게 뭘 것 같아요? 느낌.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니까 하겠지? 지원아, 뭘 것 같아? 그래. 닮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닮음인지를 한 번쯤은 유도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요 길이를, 이 긴 길이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여기도 B가 되고요. 여기도 A가 될 겁니다. 준선을 조금만 좀 연장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왼쪽 부분에서, 상진이 졸려? 정신 조금만 차리고 잘 따라와야 돼. 우리 수업이 지금 한 번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자, 여기 왼쪽에 요 조그마한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큰 삼각형은 당연히 무슨 닮음이죠? 당연히 무슨 닮음이지? AA 닮음 아닌가요? 이게 지금 무슨 선입니까? 평행선이니까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여기를 공유각으로 하고 있는 AA 닮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닮음비가 구해질 때, 닮음비를 구할 때 지금 대응변 한 쌍의 길이를 표현을 해놨잖아요. 여기가 지금 A고 얘가 B니까 이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의 닮음비가 A 대 B라는 얘기인 거야. A 대 B.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이 옆에 쪽의 길이에다가 옮겨보면 지금 요만큼을 내가 예를 들어서 AK라고 표현을 해보면 지금 요 조그마한 놈의 이 옆변의 길이가 BK라고 표현이 되는 거겠죠. 따라와. 그래서 요 BK 길이가 지금 여기 길이랑 당연히 똑같을 거고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BK가 될 거고요. 이만큼이 AK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90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BK, AK니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밑변의 길이의 B도
B 대 A다 라는 거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한 번만 식으로 써볼까? 우리 B제곱에서 B제곱, A제곱 어떻을까요? A제곱에서 내가 A제곱, K제곱을 뺀 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요 오른쪽 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조그마한 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는 B제곱에서 B제곱, K제곱을 뺀 거에 루트를 씌울 거니까 B제곱에서 B제곱, K제곱을 뺀 거에다가 루트를 씌울 거니까 우리가 B 하나, A 하나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지? 얘는 A 루트에 1-K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B 루트에 1-K제곱이 될 거니까 뭐 결국에는 당연히 여기 밑변의 길이의 B도 A 대 B다. 그래서 우리는 이 90도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B가 똑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닮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SAS 닮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음이라는 걸 지금 유도하는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닮음을 유도했으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좀 새겨넣어 볼게. 요각이죠, 요각. 그리고 요각. 요 두 개가 지금 대응각이에요. 맞아, 대응각이야. 그래서 봐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내가 요 첫 번째 교점을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한 점을 찍어볼게. 찍으면 요 길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각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여기도 밑에가 초록색 동그라미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했을 때의 요 성분이랑 요 긴 성분이랑 나란했다는 거를 지금 보일 수가 있어요. 나란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 각이 그대로 넘어올 거고, 얘가 동그라미인데 얘도 초록색 동그라미야? 그럼 이게 같다라는 건 지금 막꼭지각이 같다라는 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결국엔 요 성분을 X축을 기준으로 대치이동한 성분이랑 이 긴 성분이랑은 그냥 나란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A라고 했고 여기 B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B가 되겠죠? 이 문제는 다시 뭘로 바뀌는 거야? 얘로 바뀌는 거야. 얘로. 그래서 이 문제 자체, 유형 자체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꼭지점에서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 수선의 발로부터 두 점에서 만나게끔 직선을 그렸을 때 초점과 연결한 긴 성분을 A, 작은 성분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사실 이 A랑 B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식은 그대로 똑같이 다 유도가 될 거라는 얘기지. 이 그림은 이 그림과 완벽하게 같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하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 눈빛들이 형진이가 좀 위태위태한데, 형진아 물 좀 떠올래 너? 거기 종이컵이 없을 거거든? 잠깐만. 그거를 하나 정리해 주시고, 뭐 다 한 다음에 이따가 어떻게 공부할지도 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이거 정리할 시간도 또 줄 거니까 지금 뭐 적으면서 천천히 따라올 친구들은 적고, 아니면 이따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꼭지점에서 준선에 내림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그거예요. 아, 너네들이 이 포물선의 정의와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가 같고 얘를 뒤집어도 일직선이 된다는 걸 그 상황에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를 물어본 건데 그게 시험장에서 쉽지 않겠지. 그래서 좀 얘도 기본 개념으로 좀 익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만 더 할 건데 이것도 너희들 이제 숙제를 이제 다시 풀어보게는 시키지는 않겠지만 다른 문제를 풀겠지만 거기 숙제에서도 사실 이런 개념을 쓰는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줬던 거고 이 그림도 하나 볼게요. 이제 얘도 이제 기본적인 y제곱은 4px를 그려놓은 겁니다. y제곱은 4px를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서 우리 정의예요. 이 초록색 길이와 초록색 길이는 같으니까 얘네 두 개 끝점을 연결하시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등변 삼각형을 처음으로 배웠을 테니까 그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반드시 해봐야 되는 행동 강령이 있지. 이등변 삼각형은 성질 두 번째, 밑각의 크기가 같다 첫 번째 성질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꼭지각으로부터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밑변을 2등분한다.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수직인 건 되는 거고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면 이 길이랑 정확하게 반띵이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러고 나서 자 봅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잘 들어보세요. 각을 좀 표시해 볼게. 나 지금 이 식 같은 거 하나도 안 쓸 거야. 여기에서 내가 요 각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괜찮지? 그럼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여기도 x라고 해볼게. 그거 많이 기억이 있을 거야.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동그라미 x 표현하면서 뭔가 닮음을 찾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기도 지금 x가 될 거고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건데 근데 지금 이쪽도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전체가 90도예요. 따라서 여기도 x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중선과 대칭축도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도 90도에서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눈에 좀 들어올까요?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이등변 삼각형의 반조각이 요 삼각형하고 또다시 A의 닮음이야. A의 닮음.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좀 많이 쓰이는지 얘기해보면 자 우리 요 길이가 지금 P라는 거를 알고 있죠. 양수피니까 절대값은 좀 일단 생략할게요. 이게 P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A로 주어질 거야. 이 길이가 A로 주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 역할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왼쪽 직각삼각형의 뒷변 역할을 하고 있는 길이를 2K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 한쪽 아리가 KK가 되겠죠? 여기 길이도 K가 될 건데 그럼 우리가 닮은 비례식을 쓸 수가 있어요. 닮은 비례식을 한번 써볼 거야. 여기 2P 대 2K 분수식으로 써볼까? 2P 분의 2K 얘는 뭐 P분의 K랑 똑같은 표현이 되겠지. 그거는 내가 밑변분의 뒷변 했으니까 이 작은 삼각형에서도 밑변분의 뒷변 해가지고 K분의 A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약분시키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얘가 K제곱은 AP라는 식이 나오는데 뭐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요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죠. 이거 많이 보는 식이지? 등비중항이잖아요. 등비중항. 여기서 우리가 뭐 P부터 써보면 P, K, A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그림에서 따지면 요거 P랑 여기 K랑 여기 A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용량이 머릿속에 용량이 좀 남아돌면 기억하시면 좋고 아니라면 이 공식은 내가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 너희들이 이 삼각형하고 요 반쪽아리하고 닮음이라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빠르게 유도할 수가 있어서 얘는 굳이 뭐 힘들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K가 P, A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요. K가 등비중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상황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P를 알려주고 P는 당연히 포물선의 방정식을 주자마자 너희들이 4 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요 길이를 줄 거야. 어떤 포물선 위의 점하고 초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줄 거야.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다면 그 이미지가 바로 떠올라야 돼. 얘랑 얘의 언급을 주고 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으면은 얼마든지 쉽게 유도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닮음입니다. 삼각형의 닮음 어디서 볼까? 얘는 삼각형의 닮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까지. 지원이 괜찮아? 따라올 수 있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한 번만 얘기해보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제 뭔가를 더 할 건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당연히 다 한 번 정도는 너희들 손으로 유도를 해봐야 돼. 내가 영상도 찍어주고 올려줄 거니까 뭐 수업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직접 노트에다가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그림을 봤을 때 그 개념이 바로 떠오르는지 자꾸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수업 시간의 제한상 이거를 다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한 상태에서도 다 따로따로 유도해 줄 시간이 없어. 어차피 길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게 갑자기 x제곱은 4py꼴로 나오면 좀 어색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추천 방법은 얘랑 얘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x제곱은 4py 꼴에다가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평행이동한 건 사실 딱히 추가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평행이동은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계속 지금 파란색으로 축을 그리고 있잖아. 이 축이 결국에 꼭지점이 0,0이니까 꼭지점을 지나게끔 하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x축, y축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평행이동했어? 평행이동했을 때 꼭지점이 2,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의 가상의 축은 y는 3이야. x는 2 해놓고 그 축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그 상황에서 진짜 x축과 y축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꼭점이 바뀌었고 이 그림이 통째로 그냥 합동을 유지하면서 위치가 옮겨진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너희들 마음속에 가상의 선을 그려놓고 똑같이 분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타원도 쌍곡선도 다 마찬가지죠. 얘는 미리 한번 얘기해볼까? 타원은 평행이동하면 어떤 생각 갖고 있어야 돼? 얘는 꼭지점이 아니라 중심이죠, 중심. 이 0,0이라는 중심을 지나게끔 x축, y축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중심이 2,3으로 바뀌면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 중심을 지나는 가상의 가로축, 가상의 세로축 y는 2, y는 3이었나? y는 3과 x는 2를 두고 똑같이 분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됐고요.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세트로 쭉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포물선 타원 용량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쌍곡선은 좀 지우고 이따 2부에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포물선에서 우리 광학적 성질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외부의 한 점에서 두 접선을 그렸을 때 그 두 접선이 직교한다면 그 직교점들이 그리는 자취가 어떻게 될 건지 또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고요. 이런 것들을 교재에서 설명하진 않아요. 뭐 학교에서 수업했는지 모르겠어. 혹시 했니 이런 것들? 안 했어? 그래서 얘도 한번 유도해보고 같이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너희들이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시야가 달라집니다. 자, 가볼게요. 광학적 소질은 이 물리에서 배우는 거야. 물리에서 배우는 건데 수학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일단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 이 포물선의 광학적 성질 여기 이거 내가 별표 아직까지 다른 거 없잖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어떤 상황인지 해볼게.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 위에 그냥 임의 점을 잡은 거야. x1, y1으로. 그래서 그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접점 공식도 한번 복습해 볼 겸 써볼게. 자, y절도 4px꼴이고 x1, y1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 누가 불러볼까? 준혁이.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그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했지? 우리 이렇게 2차 항이 있으면 요 y 곱하기 y라고 생각한 다음에 한 자리에다가 요 접점의 y좌표 대입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공식 똑같아. 원의 방정식도 원도 어차피 2차 곱선이기 때문에 모든 접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얘가 y1 위에다 써볼게요. 얘가 y1, y는 그 다음에 얘도 그냥 2p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4p 똑같이 있고요. x를 내가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바꾸면 된다. 이걸로 기억합시다 라고 총정리를 해줬었죠. 그래서 이 2분의 1과 4가 만나가지고 결국엔 2p의 괄호 열고 x 더하기 x1 이렇게 공식이 적혀 있는 거고, 만들 줄 아셔야 돼. 너희들 이거 지금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럼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이 얘라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x절편 한번 그려볼게. x절편 y가 0일 때의 x값. 그럼 0이니까 여기가 날아갈 거예요. 그럼 이쪽이 0이 되게끔 하는 이 x값은 마이너스 x1이겠죠. 마이너스 x1.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x1, 0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보이냐? 내가 이 위의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접선의 x절편, 여기 x절편은 정확하게 접점의 x좌표랑 부호만 반대라는 거야. 근데 사실 부호만 반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여기 수선의 발 내리시면 우리가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지금 x1, 0이 되는 거잖아요. 꼭지점으로부터 이 접점의 x좌표까지의 거리와 꼭지점으로부터 이 x절편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저 해볼게요. 우리가 다시 포물선의 기본적인 태도 연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자, 요 길이, 이 길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 x1, y1이라는 좌표를 설정했으니까 내가 요만큼의 길이는 p가 될 거고요. 절대값은 생략을 할게. 양수인 경우로 생각해서 여기가 p 더하기 x1이 될 거예요. 그치? 다 양수인 상황이니까 그냥 절대값 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 p 더하기 x1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정의에 의해서 이쪽 길이도 이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연결한 선분의 길이도 p 플러스 x1이 될 거고, 또 하나. 자, 아까 이만큼의 길이도 x1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만큼의 길이도 p야. 그러면 지금 결국엔 이렇게까지의 길이도 p 플러스 x1이에요. p 플러스 x1인 거? 여기도 지금 p 플러스 x1이다 라는 게 보이고, 자, 좀 느낌이 좀 뭐지? 우리 또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볼까?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잖아요. 우리가 끝맺음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심지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이거 말은 뭐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도 결국에는 p 플러스 x1이 된다는 얘기고, 자, 정말 중요한 거, 이게 마름모라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도 계속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마름모 문제가 나오면은 또다시 이게 너희들 중학교 수업을 나랑 같이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름모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뭘까? 뭐 이웃한 두 변의 길 각각 평행사변이다 이런 건 정의이자 성질, 기본 성질인 거고, 그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지? 그거야. 대각선끼리 직교한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대각선이 지금 이 초록색 선분의 일부로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덧칠을 좀 해볼게요. 요만큼이 이 상황에서는 지금 긴 대각선이 되는 거지. 긴 대각선. 근데 그런 와중에 요거 우리가, 자, 내가 아까 여기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직각삼각형 만들어냈고, 그럼 여기 전체 길이가 2x1인 상황에서 여기가 가운데 중점이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가
대각선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대각선도 그리면 반드시 이 y절편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마지막 대각선을 딱 그리시면 결국엔 이쪽이 직교, 수직인 거고 정확하게 y절편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 가상의 세로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 또다시 각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각 분석. 여기가 마른 거니까 지금 이 각하고 이 각이 이등분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서 이제 과학적 성질까지 유도가 될 건데, 자, 잠깐 여기 오늘 위에다 써볼까요? 정의잡고가 지금 얘가 x1, y1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럼 과학적 성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포물선을 향해서 대칭축과 평행인 빛을 쏠 거야. 여기 연장선이라고 해볼게. 그 위에 선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지금 빛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초록색과 지금 주황색이 이루고 있는 각이 동그라미였으니까 이건 막꼭지각에 이어서 이쪽도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빛의 성질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곡선의 빛을 쏘면 튕겨나가는 그 기준선, 입사각과 반사각을 만드는 그 기준선은 그 순간에서의 접선인 거고, 여기가 지금 입사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반사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물리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학을 다룰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대칭축과 평행한 빛의 어떤 평행한 선이 포물선에 부딪히면 그 선에서 초점까지로 반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너희들은 이 관계를 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다시 한번 써볼게. 내가 축과 평행하게 날라왔어. 그러면 얘랑 초점을 연결했을 때 요 각과 요 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문제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뭔가 다각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의 뭔가 다각형이 이제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뭔가 닮음이나 합동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성질의 결론이었고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뭐 요런 데다가 딱 쏘면 평행하게 이렇게 쏘면 여기는 반사돼서 무조건 초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각하고 요 각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도되는 과정도 중요했고 결론도 중요했습니다. 유도되는 과정에서는 이 마른 모가 나왔는데 꼭 과학적 성질이 아니더라도 이 마른 모를 분석할 수 있는가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한 5분만 쉴게요.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편하지, 그치? 네. 자,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 숙제 열심히 한 친구들은 요 문제 쌤에 있었던 거 알 거거든. 어떤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당연히 접선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우리 곡선의 성질 때문에.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럼 외부라는 거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왼쪽 편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렸는데 그 두 개의 접선이 직교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저 x1, y1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또다시 유도를 해볼게요. 복습할 거야. 우리 어떤 기울기의 곱, 항상 직교한다. 두 직선이 직교한다라는 건 수식으로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안 쓸 수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 외부의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두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도 기울기 공식으로 한번 설계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기본 형태 y제곱은 4px라고 두고요. 우리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잡아보자. 뭐 얘가 m1이면 얘가 m2가 되는 거고 일단 m이라고 설정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y는 어떻게 되나요? 뭐? mx 그렇지. mx 더하기 m분의 p. 그럼 x제곱은 4py일 때는
아니 이게 생각을 하고 나오면 안 되고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얘들아. 알겠지? x제곱은 4p고 할 때는 y는 mx-pm제곱. 그쵸? mx-pm제곱. y는 mx 더하기 m분의 p다. 근데 얘가 지금 x1, y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x1, y1을 넣어놓고 y1은 mx1 더하기 m분의 p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는 m이야. m에 대한 어떤 식을 만들어낼 거니까 m을 주인공으로 보고요. 이거 m분해가 좀 거슬리니까 m을 좀 전체적으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기가 x1m 제곱이 될 거예요. x1m 제곱. 참고로 이 m분의 p가 항상 정의되는 이유는 뭐죠? 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0일 수가 없어. 이거 계속 대칭축을 기준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고 계속 우하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접선을 그렸는데 이렇게 대칭축과 평행한 x축과 평행한 접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m이 0이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얘기고. x1m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넘겨 볼게요. y1의 m 그 다음에 P는 0이라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실근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무조건 접선은 두 개가 그려질 거니까 이 M 값은 반드시 두 개가 결정이 될 거고 그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x1분의 P x1분의 p 얘가 이 m1, m2의 곱이 되겠지? x1분의 p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여서 결국엔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x1은 마이너스 p예요. 아,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게 뭘 의미할까?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반영했더니 y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고 x1이 마이너스 p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x1 즉 요 외부의 점의 x 좌표가 요거 준선의 위치값인 거죠. 준선의 위치값 마이너스 p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포물선을 향해서 두 개의 접선을 그렸는데 그 접선끼리 직교한다면 이 직교점, 여기를 직교점이라고 불러. 직교하는 그 교점이야. 직교점의 자취는 준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준선에서 그린 접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두 개의 접선을 그려도 수직인 거고 여기서 두 접선을 그려도 수직인 거고 어디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준선 위에 있으면 무조건 직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이런 걸 안 알려주고 그냥 두 개의 접선이 직교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이걸 너희들한테 유도하게끔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이제 한번 유도해보고 기본 개념으로 익혀놓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직교점의 자취, 직교점의 자취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준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x1, y 이미해짐이니까 x1, y1이라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내가 변수를 x, y로 쓸 거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이거 뭐는 지워주면 되겠죠? 이 x1은 x라고 생각하고 x가 마이너스 p다라는 게 저 두 점 사이에, 두 좌표 사이의 관계인데요. 그게 결국에는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x는 마이너스 p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줄 겸 잠깐 쉴 테니까 우리 상진이 뭐 좀 세수를 하든 뭘 하든 좀 정신을 차리고 잠깐만 좀 쉬자. 이른감이 있으니까. 혹시 노트 여분 있어요? 어떤 거? 노트 여분 있어요?